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소기업 관리자 팀장 양성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테마는 일을 개선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CC 솔루션 연수사업부의 대표 이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와 조직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데, 조직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운영하는 것을 매니지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일을 관리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조직화를 하고 실행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 소통과 과제 해결을 통해서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을 일을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일을 개선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유지만 해서는 미래가 없죠. 그래서 그 혁신 용어 중에 유지하는 기업은 쪽박차고, 개선하는 기업은 본전치기이고,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선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출근했을 때에 첫째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는 일하는 것이고 50%는 개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제와 같은 오늘과 오늘 같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일을 통해서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문명도 발전을 하고 사람의 생각도 진화 발전하고요, 키도 크고 지혜도 큽니다. 기업 역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시장이 성장하는 크기만큼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하는 기업에는 인재가 남아있지만 성장하지 못한 기업은 인재가 떠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미래가 보이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겠죠. 그럼 미래가 보이는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모든 종업원들 하나하나가 개선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하면서 개선하고 개선하면서 일하는 것이 반복 사이클이 돌아가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들의 문제의식이 개선을 촉진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사실은 개선하는 거죠. 작업자나 사원은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관리자는 그 사원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그 속에서 문제점과 과제를 찾아서 개선을 해줌으로써 자기 밑에 있는 조직과 부하들이 더 큰 일,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관리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개선을 한다고 하려면 부하에게 문제를 던져서 문제의식을 높이는 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시를 안 한다든지 한다면 부하는 영원히 발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하에게 문제를 던져서 문제의식을 높여준다면 그 부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됨으로써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부하를 육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에게 문제를 던져서 문제의식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부하를 육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측면은 이 부하로부터 오는 제안 또 요청사항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그 부하의 소리를 하나의 개선의 아이디어로 삼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는 것, 이거 자체가 또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안을 했는데 상사가 그거를 묵과한다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부하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부하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문제가 개선되는 회사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부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문제의식 중에 또 두 번째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선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해서 부하에게 이해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회사는 사람들 각자의 소양대로 가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 회사의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그 방향을 먼저 제시해주고 회사가 가려는 방향에 맞춰서 개선의 활동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선과 회사의 방향과 목표와 온라인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부하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이해를 시킬 때 자연스럽게 부하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관리자가 회사의 방향과 방침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부하에게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하와 일체가 돼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수준과 레벨에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부하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난이도가 있다든지 아니 문제가 있다든지 잘 풀리지 않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니까 부하의 눈높이와 부하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부하 개선안을 찾아가는 것이 관리자의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게 또 하나의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하가 일을 하는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가 안 된다든지 소통이 안 된다든지 정보를 주지 않는다든지 일의 우선순위가 명확지 않다든지 계획이 명확지 않다든지 목표가 불분명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면 좋고, 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개선해 줌으로써 부하들은 상사를 믿고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문제를 발견하는 노력,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문제를 발견하는 그 단계와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파악이 됐으면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는 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실행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와 실적의 차이를 보고 그 갭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는 걸 보고 그 갭을 구체화하는 것,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을 증거를 찾는 것, 이것이 문제를 발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원인 중에서 핵심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스 시그마에서 CTQ라고 합니다. Critical to Quality.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서 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참 원인을 찾았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세우고 그리고 실시를 해서 그 개선의 결과를 확인하는 이 프로세스가 일상 업무 중에서 돌아간다면 문제 발견과 해결이 일상 업무 중에서 관리자들의 업무가 된다면 그 회사는 굉장히 조직이 활성화되고 활기찬 조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는 문제를 발견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든지 어떤 그 증거가 있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불량이 났다면 불량품이 있는 것이고요.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장난 기기가 있는 것이죠. 결품이 났다고 그러면 어떤 자재가 결품이 났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바로 결과고 그 결과의 1차 원인은 뭐고 2차 원인은 뭐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원인의 또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원인을 보고 또 결과의 원인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럼 고장난 것 기계 자체는 증거죠. 근데 고장난 게 왜 고장났냐라고 보면 뭐 휴즈가 끊어져서 기계가 가동이 멈췄다 이렇게 본다. 그럼 휴즈가 끊어진 건 결과죠. 두 번째는 휴즈가 왜 끊어졌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휴즈가 끊어진 것은 모터에 과부하가 생겼다. 그 휴즈가 끊어진 거의 원인은 또 모터의 과부하입니다. 모터의 과부하가 왜 생겼냐? 절삭류 탱크의 모터가 과부하가 생겼다. 절삭류 탱크의 모터의 과부하가 왜 생겼냐? 절삭 탱크를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에 과부하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계가 고장나는 형태로 나타난 문제지만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절삭유통을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전 뒤집기 식으로 결과와 원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임시방편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참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 이것이 결과와 원인과의 관계의 흐름을 1차 원인, 2차 원인, 3차 원인을 찾아서 가게 되면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할 때 비로소 결과물에 대한 온전한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I 기법,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작업 연구,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I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QC 기법이 있습니다. QC의 7가지 도구를 써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계획이나 생산이나 창고 등의 수송 등의 기업 활동 전반의 문제를 숫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OR이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리서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설계라든지 원가 절감이라든지 기능과 부품의 어떤 그 상태, 코스트의 관계를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할 때는 V 기법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개선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작업성에 관한 거다 그러면 I 기법을 써야겠죠.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불량이다 그러면 QC 기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경영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관리사항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OR 기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전략을 썼다든지 그다음 계획이 틀려서 경영 계획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이요. 그다음 원가가 올라가서 코스트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이제 V 기법을 써서 코스트와 기능과의 관계를 보고 원가를 낮추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개선의 수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의 수법을 잘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창조적인 개발 기법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에서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있습니다.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순번 없이 자유 발언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아이디어에 또 아이디어를 붙여서 자유 발언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이슈를 찾아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고 보고요. 뭐 ZK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열심히 고찰한 것을 가지고 그 개인이 고찰한 내용을 가지고 집단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KJ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문제를 써서 여러 사람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각자 원인을 쓰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동일한 것끼리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한 거에 대한 그 그룹별로의 키워드를 쓰고 그 키워드를 쓴 것을 또 모아서 결과와 원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 이제 KJ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적 기획성 주법 중에 이제 NM법이라는 게 있는데 NM법은 이제 키워드를 쓰는 거죠. 이것이 문제 결과 원인이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제점을 쓰고 그 원인이 1차, 2차, 3차 원인은 뭘까? 또 불량이 났다고 그러면 불량 나는 원인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뭘까?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단계씩 가지를 치면서 계속 내려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참 원인을 찾는데 밀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는 데에 우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쓰는데 개인의 아이디어도 좋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속에서 안을 찾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참 원인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여러 사람의 지혜와 사고와 논리를 통해서 문제는 풀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문제의 해법을 못 찾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문제의식을 갖냐 못 갖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자들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문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의식을 부하에게 심어주고 그 부하로 하여금 문제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부하를 육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의식을 제기해주는 관리자야말로 부하를 사랑하는 관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하를 육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문제를 던지고 그 던진 문제를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부하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소통도 일으키고요. 그 속에서 부하와 대화도 되고 또 부하의 생각을 듣고 또 상사의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부하와 상사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조직의 활성화를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성과도 만들면서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수반하는데 단순하게 1차 원인으로 끝나지 말고 2차 원인, 3차 원인, 4차 원인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참 원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품질의 문제도 있고 또 작업 생산성의 문제도 있고 또 코스트의 문제도 있고 납기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I 기법도 있고 QC 기법도 있고 OR 기법도 있고 V 기법도 있고 SCM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그룹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룹핑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개선 방법을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문제 해결 창조적인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입니다.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그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문제를 보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선했을 때 많은 성과를 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을 통해서 각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문제를 가지고 원인을 씀으로써 유사한 원인끼리를 묶어서 키워드를 찾다 보면 그 중에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개선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NM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세 개의 원인식을 계속 꼬리를 치면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참 원인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문제의 근원의 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소기업의 관리자들이 가져가야 될 덕목과 또 관리자들이 가져가야 될 역할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일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리자의 역할은 일을 개선하는 것이 관리자의 고유의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